59페이지 등록증의 양도대여 또는 양수금지입니다. 양도대여한 사람이나 양수대여받은 사람이나 누가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누가 무겁게 처벌받겠어요? 네, 똑같습니다.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받은 자, 즉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 다 처벌 규정이 똑같다. 즉 행정형벌은 동일합니다. 행정형벌은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서로 다릅니다.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죠. 그래서 행정형벌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프린트 2장짜리 내드린 거에 보면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몇 번에 있어요. 거짓 부정이 55번에 보면 55번에 1번에 있죠? 55번에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모두 정리해 놨습니다. 55번에 보면 암기 프린트 55번에 1번에 있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맨 밑에 8번 등록의 효력 소멸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등록업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업자인데 무등록업자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겠죠.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개업공개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업자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무등록업자는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자,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시험에 출제됐는데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다 아니다 자격증은 취득하고 실무교육도 받고 사무소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등록 신청해놓고 아직 등록 처분 통지가 있기 전에 바로 신청하자마자 간판까지 다 달아놨거든요. 지금 사무소 만들어 놓고 이때 바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아니다? 이다. 이건 무등록이다. 왜? 아직 등록 처분이 안 됐으니까 개업공개사가 되려면 등록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등록하는 순간 개업공개사가 되는 거예요. 등록되기 전에 하면 원초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고 이때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중개업을 했는데 등록증도 받지 않고 게시하지 않고 보정 설정도 하지 않고 인장 등록도 하지 않고 등록 통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왜? 등록 통지서에 보니까 등록 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미 등록은 됐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은 100만원 과태료,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을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무등록은 아니다. 등록 처분 통지서를 받은 이상. 그러나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이게 태생적 무등록이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등록 효력 소멸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교과서 앞에. 등록 효력 소멸은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 해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게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라고요. 따라서 이게 후발적 무등록, 요게 원초적 태생적 무등록인데, 무등록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무등록업자의,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죠. 가령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무등록 개공이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입니다. 또는 무등록업자입니다. 무자격자가 두 사람을 소개시켰다 하더라도 이 거래계약, 즉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효력은 있다, 유효하다. 다만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다. 또 이 무등록업자의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그건 받아도 된다. 업자, 무등록업으로 하는 경우, 업자의 경우에는 중개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6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60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무등록업자까지. 자, 그래서 61페이지 문제를 보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소속공개사는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했죠? 따라서 소속공개사인 상태에서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맞죠? 여기 칠판에 다 적어놨네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맞죠? 보정 설정은 그래서 등록증 교부 전에 하셔야 됩니다. 2번이 맞죠? 3번,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증은 누가 교부해요? 등록관청이 교부를 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여권용 사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죠?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다시 신규 등록을 하려면 옛날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 별표하시고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까지 보면.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관계기관의 조회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본적지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는 신원조회가 불가능하니까 외국인 스스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죠.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62페이지 결격사유 효과를 보면 동그라미 1번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은 개업할 수